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부동산 세법 저와 함께 제 사진 보이시죠? 저와 함께 여러분 부동산 세법 올인원 우리가 특수교재로 고득점 세법을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기본 강의 1주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올인원 교재는 요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학습, 여기 보시면 출제 경향 학습 포인트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마를 어떻게 공부할지, 이 중요도라든가 등등 이런 건 그 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본서 두꺼운 내용들을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만 압축해서 여기는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압축된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공부한 내용을 바로 대표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 어떻게 기출이 되는지 또 맛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출제 이상 문제를 통해서 이론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 이론을 공부했으면 이게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떤 게 핵심인지는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좋은 이게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가 굉장히 좋은 교재다, 또 시스템이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자신 있게 여러분께 좋은 교재다, 좋은 시스템이다, 다른 과목도 그렇고요. 이렇게 추천을 제가 드릴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 1주차, 우리 기본 강의 1주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만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법이죠. 세금에 관한 법인데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원래 방대하지만 그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세법 내용을 우리 시험범위로 하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을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을 양도 시에, 처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그럴 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 보시면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 총론이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조세 총론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조세 총론 부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함부로 한 번에 이게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시험 문제는 대개 여기서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대개는 한두 문제 출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33회, 자, 우리가 34회 시험 대비인데요. 33회 두 문제, 32회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세 총론이요. 자, 처음에만 어렵죠.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하고,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용어 설명 한번 드리면요. 과세주체란 말이 있습니다. 과세주체.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인데요.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과세주체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그럴 때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 이렇게 얘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요. 자,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는 최근에 보면 이렇습니다. 지방세에서 5문제 나왔다 그러면 국세에서 지금 9문제, 이렇게 작년 재작년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근데 또 반대로 어떨 때는 또 지방세에서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문제에서 7문제 나오기도 하고, 7문제에서 9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2차 과목 2교시에서 우리 2차 과목 2교시에서 40문제 구성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출제 문항 수는 제일 작지만 2차 과목에서 우리 2교시에서 공시법하고 우리 세법이 이제 함께 출제되는데, 등기에서 30%가 출제되고요. 지적에서 우리가 30%, 그 다음에 세법에서 40%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전략은요, 지적하고 세법을 합쳐가지고 70%, 여기서 고득점 하시고 등기법 세이브하는 전략으로 공부하시면 좋다고 평균적인 수험생들 그런 전략을 짭니다. 왜냐하면 지적이 등기보다는 점수 따기 좋다고 하고, 세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만점 맞을 수 있고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세법을 합쳐서 70%, 여기에 고득점 전략을 세우시고
등기법 세이브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전략 하에서 공시세법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2교시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최근에는 어떻든 간에 뭐 국세 비중이 높지만 그래도 그 전에는 지방세 비중이 또 높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건 랜덤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지방세하고 국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이따 우리가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항상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는데,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자, 두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그럴 때 이 매수인 을이요. 매수인 을 한번 보세요. 이 매수인 을이 매매할 때 흔히 계약금 치르고 또 중도금 치르고 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럴 때 매수인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됐어요. 자, 잔금을 치렀고요. 등기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도 잔금을 치렀을 때 이 매수인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가지고 이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죠. 취득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등기 전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했을 때요. 만약에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뭐 7억짜리다 그러면 네가 7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만약에 이 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요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을 합니다. 또 나중에 돈을 갚아요. 그럼 저당권 말소 등기 같은 걸 합니다. 그럴 때 저당권 설정 등기, 뭐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이런 것을 또 무슨 말소 등기 같은 이런 것들 할 때 내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옛날에 구등록세라는 세금과 구면허세가 합쳐진 세금이에요. 등록면허세.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취등록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옛날에 구등록세는 일부는 취득세랑 통합되고 일부가 면허세랑 통합된 거거든요. 나중에 등록면허세 할 때 또 기초적인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거나 그럴 때 등록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요, 매수인이 이 재산을 아직 등기 안 됐어도요 잔금을 치러서 이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재산을 보유할 때 보유하는 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요? 그렇습니다. 재산세를 냅니다. 전학반은 확실히 좋습니다. 경험들이 많으셔가지고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 자, 그리고 이 매수인의 만약에요 이 부동산 말고도 또 다른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을 중심으로요 법인 아니고 개인이다 그러면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가격을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과세주체란 말을 소개해드렸는데 세금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를 과세주체라고 하고 상대된 개념으로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우리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 의무자. 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 논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제가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얘기합니다. 결혼 안 한 미혼 남녀 수강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남친이나 여친을 사귀다가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다. 근데 한 가지 좀 부족해서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질 때 제가 꼭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빠네 집은 종합부동산세네? 야,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내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갔다 오더니 오빠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 낸다는데
야, 나랑 결혼해 줄래? 바로 전화하고, 자, 갔다 오더니, 자, 야,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 낸데 오빠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바로 얘기하라고 합니다. 왜냐?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지금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이 늘었는데 내년에 또 이제 기준을 또 높이고 어쩌고 해서 이제 하다 보면 내년에는 또 대폭 줄을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 종합부동산세 처음 도입됐을 때는 강남 주택으로 따지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강남 3구, 제가 강의할 때 2005년도에 도입됐을 때 그때 보면 서울 강남 3구에서도 주택 대상자가 아닌 주택들이 뭐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자가 됐습니다. 액수가 적든 많든 대상자가 되는데, 그러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것은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미혼 남녀 수강생들한테 꼭 그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은 자녀들도 한 명, 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남자들 같으면 퇴직할 때쯤 되면 장인어른 장모님이 돌아가셔. 그러면 그 집 다, 그 재산 다 누구 거 됩니까? 내 거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꼭 그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내는지 안 내는지를.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또 제가 매수인 입장에서 얘기 드렸는데 매도인 갑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됐어도요, 잔금 받았을 때 이 매도인은 을에게 이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양도했다. 자, 그래서 이 양도자 갑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가 부과되죠.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 발생했다. 그럼 어떤 세금이 부과됩니까? 소득세예요. 그래서 특별히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그 소득세를 우리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 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양도세,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가지 세금을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5가지 세금을 소개해 드렸는데 얘네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 5개 세금 외에 나머지 세금들은 가끔씩 출제되거나 또 가끔씩 출제되거나 또 출제 전혀 되지 않거나 뭐 그런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5개 얘네들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얘네들 출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취득세라는 세금, 그리고 등록면허세, 재산세라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국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이렇게 얘네들 중심으로 출제돼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또 국세에서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얘네들은 부동산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자, 여기 보세요. 출제 비중은 이렇습니다. 취득세에서 시험 문제는 2-3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이 취득세가 좀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1-2문제가 출제되는데 31회 시험 때는 3문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대개 1-2문제 출제됩니다. 재산세라는 세금은 2-3문제가 출제되는데 거의 3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오다가 최근에만 지금 32회, 33회만 2문제 나왔지, 그전에는 계속 3문제 나왔던 또 중요한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시험 문제 1-2문제가 출제됩니다. 3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대개 1-2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5-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5-6문제가 출제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합니까? 양도소득세가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라든가 얘가 좀 어렵고요.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이런 식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과 종합부동산세는 출제 비중이 작으니까 얘네들은 그럼 공부 안 해도 되겠죠? 뭐 제껴도 되겠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거든요. 얘네들은 공부할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 제끼면 안 됩니다.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씩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세금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9, 10월 달이 되면 막판에는 등록면허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0분, 15분이면 정리되는 세금입니다. 10분, 15분이면 정리되는 세금을 갖다가 그런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제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금 제 다음 카페에 이제 제 개인 카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아까 보니까 제 카페에 글 하나 올라왔는데 합격 후기 이제 이번에 시험 33회 시험 합격한 어떤 주부 수강생이 합격 후기를 올렸더라고요. 시험이요. 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시험을 아이 둘맘인가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1차만 하고 2차는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제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조언을 드린 게 수업 시간에 드린 게 있었는데 그 수강생이 제가 자기가 포기만 하려고 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멘트로 강의 때 멘트로 인간구 수강생분인데 멘트로 제가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포기하려고 하면은 제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 격려에 힘입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더니 딱점으로 60점 딱점으로 합격해가지고 그동안 합격 수기를 쓰지 못한 이유는 딱점에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불안에 떨다가 합격해가지고 이제 글을 합격 수기를 쓰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글을 남기더라고요.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문제에 엄청나게 많은 수험생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33회 시험에서 제가 예상하기는 한 2만 명 내외로 이렇게 약 2만 명보다 좀 작거나 2만 한 1,000명 뭐 이렇게 2만 명 정도 내외로 합격생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27,100 얼마가 나왔어요. 제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재기 문제를 민법에서 한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해주고 부동산 학개론에서 한 문제는 복수 정답 나오고 또 2차 과목에서 공시법 문제 한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시켜줬어요. 그런 바람에 이번에 합격생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한 문제 한 문제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두 문제 수험생 10,000명 정도가 뭐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한 문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 한 문제 한 문제를 소중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세금입니다. 10분, 15분이면 정리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 비중 말씀드렸고 다시 보시면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요. 자, 보시면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보유 중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재산세, 부동산 보유할 때 내는 대표적인 국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 양도 시에 처분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험은 부동산 세법으로서 부동산 취득 시에 보유 시에 양도 시 부과되는 얘네들 세금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조세 총론 파트 1 이제 들어가는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제가 원래는 첫 강의할 때는 항상 오리엔테이션을 1시간 내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도움되는 말씀도 드리고 아까 그런 부동산 세금 소개도 스토리텔링으로 길게 설계를 하는데 전학반은 좀 오늘 압축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 오랫동안 경험으로 제가 2003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강의하면서 지금은 주로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에서만 강의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지방도 강의했었고요. 그러면 제가 지방, 서울 이렇게 수도권을 다 강의하면서 다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수험생들을 보고서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나 연령, 나이, 그러니까 나이나 성별, 그 다음에 또 소위 말해서 학력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합격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학창 시절에 자기가 공부를 잘했다. 어떤 분들은 은행 지점장 출신 분들 중에서도 뭐 공무원 출신 분들도 이제 오시는데, 퇴직 앞두시고 오셔가지고 또 퇴직하시고 막 오셔가지고 과거에 내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용없습니다. 그런 건, 그건 어렸을 때의 얘기지. 나이가 50대 넘어가면서 50대 중반 넘어간다? 그러면 이 머리가 이 뇌 상태가, 체력이 옛날 어렸을 때하고 다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또 30대 출산한 여성분들은 50대 남성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든지 사람들이 학창시절과 달리 이게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공부라는 게. 그래서 시험용 공부는 더군다나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그래서 구멍 하나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큰 구멍인지 작은 구멍인지 차이 뿐이지, 누구나 구멍을 갖고 있어요. 공부 내용을 밀어 넣으시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죠. 집어넣으면 빠져나가고,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양으로 시험장 막 채웠다가 확 쓰고, 그 다음에 딱 나오면,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쑥 빠져나가서 시험용 공부는 금방, 또 공부 안 하면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어록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합격생분들 중에는 포스트잇으로 제가 얘기한 이 말을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책상에, 거기에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인증샷으로 이렇게 그걸 보면서 공부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꼭 당부드리는, 공인중개사 합격이요, 수험생의 준비물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냐? 꾸준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공부할, 또 저녁반 여러분들 시간도 없잖아요. 많이 공부할 시간도 없고요. 공부는 집중력 있게, 어렸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집중력 있게 공부하고 또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적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힘든 일도 많으시고 바쁜 일도 많고 그러겠지만, 그냥 어떻든 간에 본방사수하면서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녁반 분들 시간 없으시면, 우리가 하루 보면요,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냥 핸드폰 보면서, 아니면 뭐 하면서, 그냥 멍하니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런 짜투리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이라든가 뭐 하는 시간이라든가, 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하루에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여러분들이 특히 실강의 들으신 분들은 강의를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뭐하고 정리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다 준비한 다음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졸음부터 일단 밀려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짜투리 시간을, 하루 동안에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중개사 시험은 제가 수많은 경험 속에서 봤지만 누구나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저번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합격하더라고요, 보면. 자,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하시고 악착같이 하려고 아둥바둥 하시면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당부드립니다. 꾸준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교재는, 그래서 시간 없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교재니까 여러분들이 압축된 내용을 잘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소개했을 때, 우리 세법 교재는 기본서든 문제집이든 이런 올인원 교재든 이게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예요. 그럴 때 조세, 총론,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한두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은 특히 압축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잘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어떤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보느냐. 우리 조세 총론은 크게 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트 1 조세 총론. 자, 공부하는 테마는 먼저 조세 분류와 세법 용어요. 그래서 조세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들인지 조세 분류를 통해서 보시고 성격을 파악하고, 또 조세 분류에서는 시험 문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또 틈틈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세 분류 보실 것이고, 또 세법의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몇몇 용어인데 시험에 의미가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징수 방법 같은 거예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세금이 있고요,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또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고 납부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세세법 용어를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테마를 봅니다. 잠깐요, 고기 한번 드시고 금방 끝날 거긴 하지만 스트레칭 한번 하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 이렇게 합니다. 세법 시간에는 가끔씩 스트레칭 할 건데요, 목 운동 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여러분요, 이렇게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이렇게 돌리시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립니다, 여러분. 자, 저 많이 지금 바깥에 이제 막 춥고 그런데 온풍기 돌아가는 겨울에는 진짜 졸음이 밀물듯이 막 밀려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자,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지금은 뭐 그쪽에 퍼져 계시니까 서서 이렇게 잠깐 서서 이렇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서서 이렇게 공부하셔도 되고, 졸음을 깰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시면서 집중해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를 보시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또 성립된 납세무는 이제 확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요 테마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테마입니다.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볼 거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그래가지고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금은 있잖아요.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은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요 최고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세금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가 없어도 우선해서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요,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있는데, 요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이것도 이제 틈틈이 시험 문제 또 출제가 또 가끔씩 되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볼 거고요.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면 여러분 또 실생활에서 또 실무에 나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금이 자,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고, 그런 거도 또 세금부터 우선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꼭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면 실무에서 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의 불복제도라고 해서 테마 4번은요, 우리가 세금에 관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가가지고 그냥 세무공무원 죄송합니다. 세무공무원이 멱살을 잡는다? 나만 세고랑이지 뭐.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 요 조세 불복제도,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이번 33회 시험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나왔고요. 서류의 송달, 이것도요 공무원 세법에서나 중요하지 우리 세법에서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자, 33회 시험에서는 조세 불복제도와 서류 송달,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씩, 그래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씩 나왔는데,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34회 시험에서는 이 조세 불복제도나 서류 송달은 또 출제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는 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낮아졌고, 그래서 올해는 좀 소홀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시험 문제 또 출제가 되고 또 출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면 조세 총론, 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가 빨리 출발하라고 몸을 좀 이렇게 슬슬 준비하고 있는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보시면은 우리 테마 1번 조세 분류와 세법 용어 있죠? 이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출제 예상 그 학습 포인트 여러분 거기 12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 테마 1번에 거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것에 관해서 제가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출제 예상과 학습 포인트. 최근 기출횟수를 보면 이렇게 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틈틈이 자주 되고 있죠. 34회 출제 예상이에요. 일반적으로 2, 3년마다 한 번씩 출제되는 부분인데 34회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60% 이상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34회 중요도는 별표시 3개 만점에서 2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그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학습 범위는 부동산 특히 분류에서는요, 활동에 따른 분류,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을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을 양도 시에 처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아까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세금들로 소개해 드렸는데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활동에 따른 분류 그런 거고요.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또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이렇게 활동별 분류, 징수 방법, 가산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되고요. 학습 방법은 부동산 활동별 분류는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가 어떤 건지를 그 조세의 예를 우리가 숙지해야 돼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어떤 거고,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또 징수 방법, 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취득세는 어떻게 징수되는 세금인지, 재산세는 어떻게 징수되는 세금인지 그 조세 징수의 예와 징수 흐름을 이해하면서 보셔야 되고, 또 가산세, 가산금이라는 거, 그 의무를 불성시하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 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을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쟁점은 이제 이런 것들을 쟁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시는데요. 핵심 내용. 시간이 첫 시간인데 여러분 또 너무 또 첫 시간에 또 이렇게 막 진도 빡세게 나가고 그러면 또 첫날 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첫 시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 오리는 요 교재에 좋은 우수성, 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의 세금들의 세목들을 소개해 드렸고, 출제 비중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꾸준함,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재, 우리는 교재에서 조세 총론에서 출제되는 테마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핵심 내용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핵심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